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들의 결합 방법 중 하나인 공유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옥텟 규칙이란 원자가 안정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자의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 즉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전자 껍질을 오비탈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전자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원자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왜 8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는지 이제 원자의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이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핵과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이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원자는 원래는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은 일정한 에너지 레벨 혹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때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바로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오비탈을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정해져 있으며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전자들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부터 채우게 됩니다. 아까 이 오비탈을 채우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원자들은 제일 바깥 오비탈에 총 8개가 찰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이 비활성 기체들은 가장 바깥 오비탈에 이미 8개의 전자가 모두 차 있지만, 다른 원소들은 그렇지 않아서 전자를 다른 곳에서 받아오거나 버림으로써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오비탈의 전자를 모두 채우려고 합니다. 즉 8개 모두 채우려고 해요. 이러한 경향성을 앞에서 말했듯이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에 배웠던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아예 전자를 주거나 받음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한 다음에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되어서 서로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 배울 이 공유 결합은 아예 전자를 줘버리거나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H2, 즉 수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전자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루이스 점자 선식을 사용하여 수소 원자 하나의 상태를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는 가장 간단한 원자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우리가 단일 공유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함께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최대 2개의 전자가 찰 수 있지만 수소는 우리가 전자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점자 전식으로 수소를 표현하게 되면은 수소를 그린 다음에 전자는 곧 점 하나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줌으로써 수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전자가 찰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완벽하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전자가 더 필요하겠죠. 만약 다른 수소 원자가 하나 더 있다면 서로의 전자, 즉 이 수소 역시 전자 하나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서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얘도 이 전자쌍을 갖고 얘도 이 전자쌍을 가져서 서로 이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각각의 수소 원자가 안정화될 수 있고 두 원자 간의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점자 선식에서 두 원자 간의 하나의 결합은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이때 공유된 전자들을 우리가 바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메탄, 즉 CH4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CH4의 중심 원자인 C, 즉 탄소는 중성 상태에서 가장 바깥 오비탈에 총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에 의해 C는 추가적으로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데, 일단 먼저 탄소의 전자를 이렇게 4개 각각의 점으로 표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데
4개의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전자들. 이거는 탄소거지만 수소가 내주는 전자를 하나 더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전자들과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CH4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전자들을 공유했으니까 이건 역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각각의 공유 전자쌍들을 하나의 공유 결합으로 표시하면 CH4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수소나 CH4 말고도 비금속 원소들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 다른 예로는 뭐 포도당, 물, 뭐 질소, 산소, 뭐 CO2 같은 분자들 역시 대부분 이 원자 간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생긴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이제 공유 결합 물질들은 전자를 몇 개 내놓아서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유 결합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봤던 수소나 CH4처럼 이렇게 각각의 원자들에서 하나의 원자를 각각 내놓아 공유하게 되면은 하나의 결합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산소의 원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원자들에서 총 각각 2개씩의 전자를 내놓아 결합이 최종적으로 2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바로 이중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질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원자들에서 3개의 전자를 내놓아 3개의 결합이 생기게 되므로 상중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주어서 두 원자 간의 결합이 생기는 결합을 바로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배위결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암모니아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 양이온이 다가와서 일방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암모늄 이온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를 원자들이 똑같이 공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공유 결합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들이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인 수소나 질소 그리고 산소에 대한 결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원자 사이의 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달라서 어느 한쪽의 원자로 그 전자가 쏠리게 될 경우에는 전자가 쏠린 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뺏긴 다른 한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러한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물, 즉 H2가 있습니다. 물에서는 이제 이 산소 원자가 전자를 더 좋아해서 전자를 더 가져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는 수소 쪽은 플러스를 띠며, 그리고 산소 쪽은 마이너스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 결합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공유 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 공유 결합이 원자 간 서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은 강력하지만 다이아몬드, 흑연, 수정 등의 광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유 결합 분자들은 이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이 끓는 점,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낮아서 상온에서는 그 대부분의 이제 공유 결합 물질들은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온 결합 물질들처럼 이제 수용액 상태이거나 용융 상태, 즉 녹아있는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 원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성, 즉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들의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만 이제 무극성 공유 결합들인 대부분의 이제 공유 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무극성의 경우에는. 오늘은 함께 이제 옥텟 규칙과 그를 적용하여 공유결합의 형성에 대해 배웠고, 이제 결합의 수에 따른 공유결합의 분류, 그리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른 공유결합의 분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의 특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